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김진열의 첫 저서 밥 짓는 감사. 1961년 광주 박림동에서 사남일녀 막내로 태어나 양동시장에서 양곡상을 하시는 아버지 덕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재치 있는 말솜씨와 리더십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여자를 소개받고 40여일 만에 결혼한 지금의 아내. 눈물로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첫 아이를 떠나보내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명이 한 가족이 되었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정의로운 광주의 아들 김진열. 불의와 마주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1989년 전남민주주의 청년연합과의 만남에서 청년정신을 배우고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8년 최장수로 맡으면서 전국 최고의 위원회로 성장시킵니다.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과 표창은 그의 정당 정치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외국 시민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은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 속에 김진열이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의 역할을 부여받고 매일같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김진열 감사는 배워서 남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각종 특강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협회 사무총장의 자리에서 품격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밥 짓는 감사 김진열 감사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열 감사의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한 방법. 그것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음식입니다. 직접 준비하고 요리한 음식들로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밥 짓는 감사 김진열 감사의 진정한 매력 아닐까요? 아닙니다. 혼자 하니까. 일단 식당을 지금
공기업의 임원이 아닌 삼촌이나 가족으로 기억되길 소망하며 밥을 짓습니다. 온주의 아침. 나를 스치는 온주는 안개 속처럼 흐렸다. 착 가라앉은 고요였다. 평온을 닮은 아침이었다. 미모를 잔뜩 웅크린 치악산, 나를 따라 흐르는 안개 속 치마는 감성의 띠를 두른다. 그 치악산의 아픔도 잠시 꿈으로 다시 깨어나 젖을 찾는 할기에 기운이 넘치는 온주. 온주가 참 좋다. 김진열 감사는 2019년 현대문예 추천 문학상에 당선되면서 시인에 등단하게 됩니다. 고향 선후배와의 대화에서 배우고, 지나온 발자취에서 배우고, 문학인의 길을 뒤따라가며 배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배우고, 현장을 손으로 느끼며 다른 나라의 모습을 눈에 담고 더 좋은 것을 귀로 듣고 배우고 또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육필로 써내려간 글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허기진 그 길을 뒤돌아보며 조금씩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싱싱한 묘목의 꿈들이 자라 밥 짓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상인감사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밥 짓는 감사. 이 책 안에는 밥내음 가득한 김진열 감사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 가까이에서 이웃으로, 친구로, 정당인으로 살아왔던 김진열 감사의 삶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김진열 감사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밥 짓는 감사라고 하는 책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대한석탄공사 상인감사,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렇게 많은 중요한 직책을 경험하면서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담은 책입니다. 김진열 화이팅! 김진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삶의 역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으로서 원주에 있으면서 무이랑 장일순 선생을 그리면서 쓴 시구 하나하나가 또 가슴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시간을 소개했던데 감사님의 삶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축적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통해서 김진열이라는 우리 광주의 새로운 일꾼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의 밥 짓는 감사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진열 감사는 광주의 아들답게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청년운동과 정당 정치에서 엄청난 열정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2도약의 힘찬 발돋움을 준비한 밥 짓는 감사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김진열의 꿈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진열 화이팅! 저자이신 김진열 선배님은 빛의 성지 광주광역시에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누구에게나 따뜻한 고봉밥을 지어주는 김진열 감사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켜본 김진열 안수 집사님은 자신이 그렇듯이 주변을 유쾌하고 밝게 하는 정직, 신실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으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하는 일마다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김진열 감사님의 첫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첫째 진실하고 또 정의롭고 또 우정이 두텁고 또 항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CEO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밥입니다. 결국 정치도 밥을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밥 짓는 감사는 밥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책입니다. 밥 짓는 감사에 담긴 생각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겨울날에 한기를 따스하게 녹여줄 국밥 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진열 감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김진열 감사님은 광주에서 오셔서 원주에 도착하시자마자 무의당 선생님의 생명 평화 협동 사상을 배우고 싶어서 들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진열 감사님으로부터 광주의 정신을 배우고 또 김진열 감사님은 원주에 오셔서 무의당 선생님의 사상을 배우면서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진열 감사님께서 의리 있고 실력 있고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밥 짓는 감사라는 주제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리 있고 실력 있는 김진열 감사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김진열 화이팅!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우리 김진열 감사님의 깊이 있는 사고와 인간적인 면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1989년 청년운동의 시작과 정치인으로 첫 출마 이야기 등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제2의 새로운 힘찬 발돋움으로 가기 위해 써내려간 내용은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열 간사님 화이팅! 우리 진열 형님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정책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셨고 틈나는 대로 작품 활동에 매진해서 시인으로 등단까지 하신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선을 보인 밥 짓는 감사책 안에는 우리 김진열 작가님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와 가치관 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따스함과 열정, 사랑에 대한 큰 울림 등이 정해집니다. 김진열 화이팅! 김진열 화이팅! 김진열 감사님 화이팅! 김진열 간사님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21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게 되면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90일 남게 되는 오는 15일 이후로는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등단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도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북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 감사는 새로운 재도약을 준비하는 자신의 다짐을 담아 책을 펴내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성을 깨우는 시간, 시가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날이 더 숨 가쁘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를 챙겨 읽는 사람은 일에 매여 있어도 정신은 깨어 있다고 하죠. 오늘은 그렇게 맑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시인이라는 꿈을 이루셨어요.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릴게요. 오랜 시간 꿈꿔오셨던 시인이라는 꿈을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올해 데뷔를 하신 건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7월 현대문예지에서 시 3편을 응모하여 입선하게 되어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행이네요.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대문예. 여기에 이제 실렸다는 말씀이시죠. 문단 데뷔 이루신 시가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곳 네. 온주하고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소재로 해서 예. 온주의 아침 1, 2가 있고요. 네. 춘천 가는 길 이렇게 세 편입니다. 아, 세 편의 시.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시를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님, 그죠? 네. 예. 그럼 먼저 시 한 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주의 아침. 나를 스치는 온주는 안개 속처럼 흐렸다. 착 가라앉은 고요였다. 평온을 닮은 아침이었다. 미모를 잔뜩 웅크린 치악산 나를 따라 흐르는 안개 속 치마는 감성의 띠를 두른다. 그 치악산의 아픔도 잠시 꿈으로 다시 깨어나 젖을 찾는 활기에 기운이 넘치는 온주. 온주가 참 좋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원주가 참 좋다. 이 말이 여운이 남네요. 네. 예, 예. 저희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저희 방송 딱 이렇게 각 잡고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도 한 잔 드시고요. 네. 이야기 편하게 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감사님 그 고향이 혹시 어디신지?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원주에는 언제 오신 작년 거세요? 6월 달에 부임했어요. 작년 네. 6월에. 근데 원주가 굉장히 인상에 남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원주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받은 그 이미지가 그 지금 시 속에도 들어있는데 안개가 참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원주에 대한 이미지. 저는 예. 그게 안개인지 알았어요. 예. 아닌가요? 알고 봤더니 미세먼지였더라고요. 정말요? 아름다운 아. 그 자연의 치악산이라고 하는 자연을 저희 인간들의 몸마음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근데 그것을 그렇군요. 예. 정말 평온한 도시 온주를 바라보면서 저는 네. 안개 속 치마로 표현했던 것이죠. 아, 안개 속 치마다. 야, 저도 무지했네요, 함사님. 그러면. 저는 그냥 안개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출퇴근길에 항상 이제 이 이미지 풍경 보게 되는 게 또 치악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병풍처럼 쫙 둘러쳐져 있는 그 치악산. 매일 보는 곳이 좀 시를 통해서 보니까 좀 새롭게 어떻게 좀 느껴진다랄까? 뭐 그런데요. 시를 많이 쓰셨을 텐데 특히나 이제 원주, 춘천처럼 지역을 소재로 한 시를 쓰셨어요. 이 계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향이 강주거든요. 예, 예. 근데 작년 6월에 이곳에 상인감사로 부임해서 보니까 네. 원주가 생명도시처럼 평온해 보였고요. 그 느낌을 그대로 메모에 두었다가 시로 표현했던 것이죠. 네. 멋지네요, 진짜. 근데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곳도 사실 대한석탄공사도. 근데 시를 읽고 쓰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언제 시를 쓰셨을까요? 저는 예. 평소에 지금 사실상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자기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SNS상에서 네. 많은 글들을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저는 일상의 환경 속에서 느낌이나 생각을 네. 메모하고 저장해 주었던 그 습관들을 모아서 시로 쓰게 되었던 것이죠. 시상도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 현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우리네 삶이 사실은. 근데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환기구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를 쓰시면서 나는 이게 가장 많이 달라졌다. 이런 점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요? 저는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네. 또 그 시가 읽는 이로 하여금 행복감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원래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인데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 시를 그렇습니다. 시를 네. 접하면서 네. 평온함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평온함. 저도 한번 시를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좀 급함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될까요? 아나운서님도 네. 사실상 글을 많이 쓰고 네. 또 글을 보고 읽고 듣고 그러니까 아마 다 평소에 이미 시인이실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아니세요. 네, 많은 작가들이 시인을 최고수로 꼽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시를 쓰기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를 쓰는 일이 때로는 좀 고되지 않으셨어요? 이거 시인이라고 네. 하니까 아직 네. 좀 부끄러운데요. 네. 새내기이고요. 네. 저는 전문 네. 시인도 아니고 직업이 시인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렵고 힘든 일은 없는데요. 저는 좀 더 시간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은 네. 여행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네. 시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집을 한번 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시집을 내고 싶으시다.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 2, 3년 후에 좀 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2, 3년 후에 그러면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오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가 있는 아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와 이야기와 또 노래와 또 사람이 있는 시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모세다데스의 노래입니다. 에레스두. 우리 1335님이 보인다 하셨는데 보이시나요? 보이는 라디오.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어떻게 시까지 쓰시나요? 네, 너무 대단하시다고. 여행하듯 일상을 바라보시기에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이 시라는 작품으로 나온 거겠죠. 감사님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런 거겠죠.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시가 있는 아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단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아침 2 김진열 집가심이 신이 난 아침에 원주가 술렁술렁 신장로의 출근이 분주하다. 그 원주 내 사람들은 밤에도 웃고
아침에 또 웃나 보다. 치악산의 넉넉함을 다 배운 듯 시원한 강변로를 다 터주고도 상큼한 바람은 7월 속에 있다. 감히 향기를 꺾을 수는 없지만 시퍼렇게 살아난 아침에는 그 향기를 들을 수는 있다. 원주에서는 제가 원주의 아침 2를 낭송을 해드렸는데 힘있게 신앙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괜찮았나요? 네, 목사님? 좋습니다. 역시 목소리가 다릅니다. 아닙니다. 저희 노래 나가고 교통정보 나갈 때 안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이 시에 담긴 뜻, 직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직가심이? 직가심은 이제 전라도의 사투리이기도 하고요. 네. 김치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꼭 김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열무, 상추도 이고요. 예, 하여튼 김치 종류 그걸 표현했던 것이고 네. 저는 이 글 속에서는 제가 원주를 너무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네. 원주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순수한 것 같아요. 순박하죠. 예, 사실은. 순박하고. 네, 강원도 사람들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아니 시를 읽다 보니까 저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원주의 사람들은 밤에도 웃고 아침에도 또 웃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으면은 이렇게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원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예, 오기 예. 전부터 저는 네. 원주를. 네. 네, 시인으로 등단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가족들의 반응이 일단 어떠셨어요? 글쎄요, 반대는 없었고요. 예, 주변의 가족들이 뜬금없다는 반응이 좀 있었죠. 예.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 멋지다, 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요. 네. 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말.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아빠 짱이라고 하면서. 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거 책 이제 시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또 회사에서는 감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직원분들도 많으실 텐데 직장 후배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럼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요. 저는 상하 관계를 떠나서 동료로 또 상인 감사는 네. 삼촌과 같은 이런 편한 존재로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석탄공사가 서민 에너지원으로서 네. 대한민국 공기업 1호로 산림녹화와 대한민국 산업화와 현대화를 이루는데 현대화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탈석탄 산업 정책으로 인해서 회사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직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주었다고 해서 네. 대단한 격려와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렇죠. 예, 네.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부하 직원들, 우리 후배들의 사랑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리로 어떻게 대접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상 석탄공사의 업무를 제가 잘 알든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요리하고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은요. 뭐였나요? 육전입니다. 육전. 예. 이거 맛있죠. 이거 근데 따뜻하게 바로 현장에서. 그렇죠. 예. 이거 근데 반찬이 아니라 술안주 아닌가요, 감사님?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술 한잔도 대표로서,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시도 함께 나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시를 쓴다는 게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직장에서는 경력이 아주 오래된 상사십니다. 근데 이제 막 데뷔한 새내기 시인으로 언제나 젊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와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시를 쓰면서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일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 저는 생활 속에서 시상을 떠올리며 이완과 평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제 좀 영감을 받은 그 시인이나 작가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러나 간접 경험과 일상의 환경에서 느낌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고향 강주에서 선배이신 조도현 시인께서 문학과 시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좀 주시면서 또 메모도 하고 글을 써보라고 권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여기 온주에 오면서 이제 글을 메모하고 쓰게 되면서 제가 시에 등단하게 됐고요. 조도현 시인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런 인생에 좀 롤 모델들이 있으면 참 좋죠, 사실은. 예. 이런 느낌을 살려서 여기서 시 한 편 더 소개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예. 네. 춘천 가는 길 근무지에 종일 갇혔다. 우르르 쏟아져 나온 고요는 어느새 쉴 곳을 찾아 나선다. 강물이 감았다 뜰 때마다 종달새 소리 쫓는다. 마치 이웃 마실 가듯. 춘천이 떠 있는 강가에 행복들이 출렁인다. 그저 피어오르는 미소를 떠오르며. 감사합니다. 막 풍경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러네요. 예. 이 시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온주에 온 뒤로 춘천 가는 일이 가끔 있게 되더라고요. 예. 이때도 강원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호반의 도시 춘천을 미리 아름답게 상상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근데 소양강이 보이는 거예요. 좋죠.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그 느낌 그대로를 메모에 두었다가 또 돌아와서 시를 쓰고 또 고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시에서도 강물이 감았다 뜰 때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원래는 강물이 넘칠된다 이렇게 썼어요. 넘실된다. 네, 넘실된다. 예. 근데 나중에 좀 이것을 좀 아름답게 좀 꾸미고 싶었고 소양강의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더 생각하다 보니까 강물이 감았다 뜰 때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춘천으로 마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강물이 감았다 뜰 때마다 종달새 소리 쫓는다. 시마다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는 구절들이 지금 세 편의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 시마다 들어있네요, 정말. 예. 정식 문단에 일단은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꾸준하게 시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이 글 쓰는 게 사실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당분간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시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메모하고 느낌을 기록해 두었다가 2, 3년 후쯤에 제 이름으로 시집을 발간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시를 쓰면서 저는 딱히 어려움은 없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 표현된 글을 읽는 이들이 위로가 되고 이안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또 좋아하시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술 한잔에 털어버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죠. 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 마음으로만 어떻게 좀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아유, 감히 제가 조언할 정도는 아닌데요. 너무 겸손하세요. 저의 등단 소식에 많은 분들이
나도 습작이 해뒀던 것이 있다. 네네. 글을 썼던 것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가감없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 네. 꼭 시집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두고 펼쳐볼 기록으로 네. 간직하면 좋겠다.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하면 좋겠고 일기 쓰듯이 편안하게 그것을 모아서 시로도 쓰고 글로도 쓰고 또 시집으로 엮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아마 마음속에 품고 계신 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번 그 감사님의 이야기가 좀 그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앞으로 되고 싶으세요? 저는 시를 원래 네. 저는 정치 영역에서요. 아. 대중연설이나 이렇게 사회에 네네. 진행 보는 일이 어울렸던 사람인데요. 등단하여 이제 시인이 되었으니까요. 예. 조금 더 격이 있게 또 품격 있게 네. 제가 쓴 글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이 되고 평온을 갖는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또 그런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되는 시. 네, 좋습니다. 자, 이 자리를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시인 이전에 석탄공사의 임원으로서 당분간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저희 석탄공사가 긍정에너지원으로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역할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교통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아주 딱이네요. 오늘 코너. 네, 시가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김진열 감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듣죠. My Way.